자, 그럼 9월 모평 해설 강의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문제들마다 어떤 개념들을 묻고 있는지 먼저 읽어내는 태도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쉬운 문제들은 간단히 개념들을 짚으면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그냥 보더라도 바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이것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NP, MPQ 등으로 구할 수 있었잖아요. 자, NP 곱해서 구해주게 되면 이 x의 값 30 곱하기 5분의 1 해서 정답 6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항 분포가 무엇을 확률 변수로 하는지, 자, 그리고 확률 함수는 바로 어떤 것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지 등을 함께 떠올리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뒤에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지고 뭐 4개, 2개 해가지고 전체를 구하게 되면 그럼 오히려 빼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정도까지입니다. A에서 P까지 오른쪽 3번, 위 1번을 4팩 나누기 3팩 1팩 해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경우의 수가 바로 이렇게 4가지로 구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P에서 B까지 가는 경로는 뭐 이건 그냥 하나, 2개잖아요. 그래서 2개 이렇게 곱해서 4 곱하기 2, 정답 8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겠고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거를 1, 1, 2개 더하면 2, 1, 2개 더하면 4. 그 다음 여긴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 4개, 4개 더하면 8개. 자, 합의 법칙을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수작업으로 세워도 되겠고요. 이것이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뭘 이용했나요? 곱의 법칙이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순열, 중복 순열 등 순열과 관계된 내용들을 공부할 때 그 경우의 수들은 모두 이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고1 수학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확률 그리고 경우의 수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같이 복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자, 곱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 그리고 하나씩 수작업으로 파스칼 삼각형처럼 같이 세워나가는 풀이 2가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자,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확률의 연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2가지 정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식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확률 단원에서 공부하는 개념어들은 모두 다 집합을 표준어로 하고 있습니다. 표본 공간, 집합이잖아요. 사건, 집합입니다. A 합집합 B에 대한 것을 우리 덧셈 정리로 공부하고요. A 교집합 B에 대한 것을 곱셈 정리로 공부하네요. 자, 그래서 집합 표현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개념어들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어가 바로 배반 사건이 있어요. A와 요 녀석이 배반 사건이다.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P, A 교집합 B의 여사건, 바로 이 녀석이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배반일 때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P, A 교집합 B가 있어. 근데 지금 이 녀석이 0이 되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야. P, A 교집합 B라는 녀석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P, A 교집합 B라는 녀석이 5분의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P, A 교집합 B의 여사건. 자, 이 부분은 제로라고 문제 배반 사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개념어 중요하다. 배반, 뭐 덧셈 정리, 독립, 종속, 거기에 조건부 확률 뭐 등등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공부하는 용어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해 나가며 지금과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배반일 때의 덧셈 정리와 같고요. 둘을 더했을 때 이것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덧셈 정리에선 무엇을 해줘야 돼요? 이 둘의 교집합에 대한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 둘이 배반이므로 배반일 때의 덧셈 정리를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었고요. 자, 정작 A와 B는
정작 A와 B는 PA 더하기 PB. 이것으로 PA 합집합 B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못 표현했다가는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데 정작 A와 B는 배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으로 합집합 B 이것을 구하고자 했다면 A 교집합 B를 여기서 빼주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 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배반 및 배반일 때의 덧셈 정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었고요. 자, 이 녀석은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둘을 더한 것이 얼마이기 때문에 10분의 7이기 때문에, 그리고 PA라는 녀석이 방금 전에 배반일 때의 덧셈 정리에 의해 5분의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10분의 7이에요. 네가 5분의 1이에요. 그럼 너는 10분의 2이므로 PB 10분의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즉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PB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PB의 여사건 또한 2분의 1이라고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문제에서 우리 마지막에 구하라고 했던 것은 사실 이 부분까지는 필요하지도 않고요. PB가 10분의 5라는 것만 알아도 다시 한번 배반일 때의 덧셈 정리 이용해서 PB라는 녀석을 A와 B일 때, 그리고 A의 여사건 그리고 B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둘을 합집합 구해 주었을 때 역시 배반일 때의 덧셈 정리이므로 이것이 PB가 바로 되어서 이게 2분의 1이 된다. 내가 5분의 1임을 알고 있다. 그럼 나는 얼마가 되냐? 이게 10분의 5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3이네요. 정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을 구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용한 것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그것의 기본 원리가 되었던 집합을 통해서 얘랑 얘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랑 얘가 배반이다 등을 더 중요하게 이용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표현해도 좋고요. A와 뭐가 바로 B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이 서로 배반이라고 하였으므로 교집합 부분이 없도록 지금처럼 그린 겁니다. 자, 독립과 구분해주면 좋고요. 독립이랑 다른 겁니다. 아이고, 다른 겁니다. 독립과 배반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니까 배반은 종속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둘의 교집합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을 독립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독립은 독립에 대해서 다시 개념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PA라는 녀석, A 교집합 B라는 거. 사실 이 전체가 B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A 이퀄 바로 A 교집합 B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PA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안에 있는 게 5분의 1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PA가 5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조금 빨리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B와 A의 여사건, 이 바깥쪽에 있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만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네요. 이 빨간색 부분을 구하라는 것이고 이 전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PB이므로, 자, PA와 PB를 더한 것이 이게 지금 PA와 PB를 더한 것이 문제의 10분의 7이라고 주어졌던 것을 그대로 이용해 주게 되면 PB의 값이 10분의 5,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빨간 부분 바로 B에서 무엇을 뺀 것과 같다, A를 뺀 것과 같다, 이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바로 PB 2분의 1에서 여기 5분의 1 나를 빼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욱 추천하는 방법은 A 이거나 아니거나, B 이거나 아니거나, 이 세상에 분류 기준이 두 개가 있으면 네 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X가 양수냐 음수냐, Y가 양수냐 음수냐, 분류 기준이 두 개가 있으니까 4분면이 4개 생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배반이라고 했던 게 나와 내가 배반이니까 여기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 교집합 B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이것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PA가 5분의 1인 걸 알았어. 그럼 PA와 PB를 더한 게 10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PB가 2분의 1이래. 그럼 이만큼을 합한 게 얼마라는 거야? PB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2분의 1은 10분의 5와 같고 넌 10분의 2와 같으니까 2분의 1에서 널 뺀 것은 10분의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이게 정답이잖아요, 지금. 정말 간편한 것이구나.
자, 이것이 A, B 두 개의 사건으로 주어져 있는 확률의 계산 문제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네 개의 영역이 여기에 네 개로 표현이 되고 사실 조건부 확률 등을 다루는 데에도 훨씬 더 여러분에게 큰 이점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표현과 이 표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 자, 다음은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규분포에서 지금 뭘 하라고 했냐. 문제 정규분포 밑줄 그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이럴 확률을 구하래요. 자,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계산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 우리가 공부한 개념 바로 표준화 Z에 의해서 계산하면 됨을 옆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 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자, 그저 독해 정도만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 거기 밑줄 치고요. 그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X라고 표현을 해서 이항분포, 정규분포 등을 따른다라는 것을 직접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23번 그냥 이항분포 따른다라고 확률 변수를 줬지. 지금은 내가 이 시험 점수를 이와 같은 확률 변수로 내가 표현해야 했지. 자, 그만큼에서 2점, 3점의 난이도 차이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표현하고 M 그리고 시그마 제곱 M이 얼마인지 6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시그마가 얼마인지 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이 응시한 수험생 한 명의 시험 점수가 그 시험 점수가 거기 밑줄 쳐놓고 주어가 X예요. 자, 이 주어가 표본 평균 등으로 바뀌었을 때는 또 다른 개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엇이 55점 이상 78점 이하일지 그 부분만 주의해 주면 됩니다. 가끔 이 자리에 표본 평균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뭐 이상 뭐 이하일 때 주어를 잘 살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X라고 잡아놓은 그 녀석 자체 그냥 그 한 명의 시험 점수였기 때문에 X 이와 같이 이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다 라고 주어를 잘 살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였고요. 자, 여러분 이정 기출 문제라든지 개념 교재 등에서 여기 표본 평균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표본 평균의 분포에 의한 확률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와 잘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모두 중요하게 공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어만 잘 체크해주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두 가지 정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68이 평균이고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대로 이것을 표현해주면 옆으로 1시그마 78입니다. 옆으로 딱 1시그마만큼이에요. 왼쪽으로 1시그마 가면 58인데 그건 딱 안 맞아요. 그래서 55까지 가려면 1.3시그마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니? 라고 하면 1 곱하기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고요.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3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므로 그것을 각각 표현한 것이 표준 정규분포표 오른쪽에 있는 1.0과 1.3 옆에 있는 녀석들이고요. 그래서 0.3413과 0.4032 첫 번째 줄이 이거라는 거야. 그 다음 0.4032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이 1.3 표준 편차까지의 이 확률을 나타낸다 이거야. 색깔로 표현하면 이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서 구한 것이나 왼쪽에서 구한 것이나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의해 양쪽으로 대칭이다 해서 이 둘 더해주면 정답 2번을 구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표준화를 통해 계산해도 됩니다. X에서 평균 68을 빼주고요. 55에서 평균 68을 빼주면 마이너스 13이 나오고요. 78에서 평균 68을 빼주면 10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표준 편차로 각각 즉 다 10으로 각각 나누어 주게 되면 이것이 확률 변수 Z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AX 플러스 B 시리즈 그것과 동일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3에서 Z가 1 사이일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0에서 1 사이일 확률과 마이너스 1.3에서 0 사이일 확률 두 개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는데 자, 이 확률은 그냥 문제지에 주어져 있습니다. 0.341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녀석도 정규분포 곡선 중에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 또한 이렇게 대칭일 거 아니니. 그래서 이건 0에서 1.3 사이의 확률과 똑같이 구해주면 돼. 0.4032
4, 0, 3, 2.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너와 너를 더한 것 역시 정답은 2번이 된다. 2가 아니라 2번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에 대하여 1대1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대요. 임의로 동그라미 치도록 하고요. 자, 이것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개념을 읽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개념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적 확률을 이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 n분의 n으로 구하는 거 있잖아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자, 이 임의로 앞에 있는 것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모두 같아진다 이겁니다.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 ns분의 na 등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할 때만 이용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전제 조건이라서 그 전제 조건 없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녀석을 ns,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보면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1, 2, 3, 4가 있고 여기 1부터 7까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센다라고 한다면 7의 4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자, 그럼 그거 뭘로 셌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두 번째 문제에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순열의 수에 대한 개념은 곱의 법칙이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해 나갈 때 곱의 법칙을 잘 이용해 줘라. 함수는 정의역의 각 원소마다 공역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켜주는 것이고 그 대응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이 곧 함수의 개수이므로 1대1 함수가 되는 것을 곱의 법칙 가지고 생각해주면 F1이 될 수 있는 녀석이 7개가 있고요. 그거마다 F2는 F1과 겹치면 안 되므로 6개. 그 다음 F3은 이 둘과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현재 7, P, 4로 구해지게 되고 기억은 나중에 돌아와도 됩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P로 구하는 것이었지 그냥 순열이었지 함수의 개수가 중복 순열이었는데 1대1 함수에서는 겹치면 안 되므로 하나씩 줄어들며 지금과 같이 되어서 일반 순열의 수가 되었었구나 나중에 느껴도 되고 곱의 법칙이 가장 안정적이다. 가장 쓸 곳도 범위도 넓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가조건은 F2가 2이고 F1, F2, F3, F4를 다 곱한 것이 4의 배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들을 NA로 구하고자 하는데 이거 가지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F2가 2.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하나의 표현 방식을 더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이 모두 홀수로 가지만 않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 셀 수 있는데 실전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함수의 개수를 잘 표현해서 나열할 수 있으면 보다 어려운 4점짜리 문제도 다 대비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함수의 표현을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F1, F2, F3, F4 이 4개의 함수값을 1, 2, 3, 4, 5, 6, 7 중에서 여러분이 정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훌륭한 함수의 대응관계의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F2의 값은 2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얘네 셋만 이제 잘 표현을 해서 NA를 구하면 되는데 자, 얘네 셋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지금 이미 F2가 2잖아요. 그럼 F1부터 F2, F3, F4까지를 다 곱한 거가 4의 배수가 되려면 내가 이미 2란 말이야. 이 셋을 곱한 것이 우리 앞서 공통과목 12번에서 본 것과도 비슷하네요. 이게 짝수면 돼요. 그냥 짝수. 2의 배수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그냥 2의 배수이기만 하면 돼요. 안 되기가 더 힘드네. 그냥 이 사이에 짝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짝수가 1개인 거, 짝수가 2개인 거, 짝수가 3개인 거 이렇게 나누어 구해볼 수도 있겠구나. 합의 법칙. 근데 합의 법칙을 잘 생각해 보면 빵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가 있는데 그걸 다 더하면 전체란 말이야.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는 게 낫겠구나. 거의 다 이게 짝수가 된다는 거야. 언제만 빼고. 홀일 때만 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n은 2를 제외한 6가지가 올 수 있고 그거마다 이 부분 n은 이거 2개를 제외한 5가지가 올 수 있고 그거마다 이 부분 n은 얘네 셋을 제외한 4가지가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6p 3 가지의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구하면 안 되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요. 홀수를 제외해야 된다 그랬지. 1357밖에 없어요. 1357 중에서 1대1 함수로 여기에 대응시키는 것은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므로 이렇게 막 구했더니 홀 나온 것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해서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내가 NA임을 알았으므로 NS분의 NA 무엇이 되었음을 확인했냐. 분모에 있는 게 7P3입니다. 7, 6, 5, 4. 그 다음 6P3, 4P3입니다. 6, 5, 4 빼기 4, 3, 2예요. 3이 곱하면 6이에요. 6하고 4를 모두 다 약분을 시켜버리고 해도 되고 묶어주어도 됩니다. 이 시험지에는 공통과목부터 시작해서 공통인수를 찾아 묶어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시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5 빼기 1 주의해야겠다. 5 빼기 1 주의해야겠다. 7호 35분의 4 정답을 구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더하고 곱하고 하는 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확률의 연산 문제 24번에서 25번에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했는데 바로 28번에 있습니다. 자, 28번 박스 조건을 보고요.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 2면 거기 2면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3의 배수가 아니면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게 두 단계로 나뉘었다는 거고요. 옆에다가 두 단계,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 바로 조건부 확률을 사실 말하는 겁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무엇이었나요? 곱셈 정리라는 개념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 P, A, 교집합 B라는 것은 이 수식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곱셈 정리가 어떤 개념인지 지금 살펴보는 것 뿐이에요. A에다가 그냥 P, B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앞에가 무엇이면 그에 따라 뒤에 거가 달라진다는 거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A가 B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에서는 이것을 조건부 확률 생각 안 하고 그냥 P, B를 곱해도 된다. 이런 걸 왜 생각했냐? 아니 이게 독립일 때 곱셈 정리와 독립이 아닐 때 종속일 때 곱셈 정리 공부한 개념이니까 이 곱셈 정리를 지금 문제 주력 개념을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니까 이걸 생각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 29번에 이용되는 거예요.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 또한 바로 29번 문제에 만나게 된다. 지금 영향이 있고요. 영향이 없는 경우 그때에는 독립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곱셈 정리 그 어디에서 만난다? 29번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만나게 된다. 자, 첫 번째 주력 개념 여기서 살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력 개념은 밑에 보면 2번 반복해서 기록한 두 개의 수의 평균 거기 밑줄을 칩니다.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뜻이에요. 물론 X바에서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표본 평균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 녀석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 어쩐다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개념의 정의대로 첫 번째 학습 목표대로 그대로 그냥 이것을 알고 있냐. 표본 평균. 첫 번째 x1이랑 두 번째 x2 이것을 2로 나눈 것을 x바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이 녀석 또한 하나의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값들을 모두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단계 곱셈 정리에 의해서 그냥 한 번 시행을 했을 때의 이게 이 뭔가의 수를 기록하는 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곱셈 정리 이 부분을 체크만 했고요. 사실 이용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냥 수영도로 생각하면 직관적인 겁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왔대.
3이랑 6이에요. 자, 그리고 3이랑 6이 아닌 주사위의 눈은 4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미래에 가 있을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6분의 2니까. 이런 미래로 가 있을 확률이 3분의 2잖아요. 6분의 4니까. 그래서 이런 가능 세계 안에서는 그거이면 그 다음 이걸 A 안에서 뽑는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이건 B 안에서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자, A 안에서 뽑으면요. 뭐가 나오거나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두 수의 차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뽑으면은 두 수의 차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시행에 대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모든 결과의 집합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분류해서 카테고라이징해서 그 녀석들을 하나의 실수값에 대응시키는 개념을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 확률 변수가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명료한 상황이고요. 그 각각의 확률 함수 값들은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나게 되네. 그것을 모두 무엇으로 구할 수 있다? 지금 곱셈 정리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차이가 1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요렇게 가게 되는 확률. A 안에는 지금 1, 2, 3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C, 2로 뽑게 되고 그 안에서 1이 되는 경우는 1, 2와 2, 3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차이가 2가 되려면 1, 3이 뽑혀야만 하므로 3C 2분의 1이 되고요. 이 수용도를 여러분이 잘 익혀두면 좋은 것이 이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박스 조건에 있는 시행 같은 경우 자, 이 안에서 얘네 둘 더하면 1이잖아요. 검산이 다 돼요. 자, 그 다음 이 안에서도 보면 여긴 1, 2, 3, 4가 있기 때문에 4C 2분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서 1, 2, 2, 3, 3, 4를 뽑았을 때 차이가 1이 되므로 3가지 4C 2분의 1, 3, 2, 4를 뽑았을 때 차이가 2가 되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차이가 3이 되려면 1, 4를 뽑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셋을 더해주면 6분의 6 역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와 요렇게 되는 경우 합해주면 1이 되는구나. 자, 구해주면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로 구해서 9분의 4가 되는 거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자, 이 곱셈 정리를 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3분의 2 다음 여기는 6분의 3이라고 구하게 되잖아요. 이 뒤에가 다르네. 이전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라 종속일 때 곱셈 정리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3, 3 나눠주고 나면 그냥 2, 2만 나눠주면 9분의 6분의 3을 3분의 2에다가 곱했으니까 이게 3분의 1이 되는 것을 9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6분의 3이었고요. 3분의 2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게 되면 1이 될 확률이 9분의 5가 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9분의 2가 아니라 9분의 4가 아니라 9분의 2였습니다. 자, 그래서 둘을 더하면 9분의 5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2가 되는 것은 요렇게 곱하면 3분의 1, 3분의 1을 곱하니까 9분의 1이 나오고 요렇게 곱하면 3분의 2 곱하기 6분의 2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므로 9분의 2가 나오고 그 둘 더해주면 9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밑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해봐서 9분의 1이라고 구해봐도 되고요. 시간이 없다면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 사건을 이용해도 되고요. 가능하다면 각각 구한다면 모두 더해 1이 되는 걸 확인함으로써 아까 잠깐 있었던 그런 실수 같은 거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안 이루네요.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이루거나 표본 평균을 만들 때 n이 굉장히 큰 경우에 한정해서 이것을 정규 분포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것은 이 문제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x바라는 녀석은 그냥 우리가 확률 변수로 생각해 주어야 하고요. 자, 1이 두 번 뽑혔을 때는 평균 또한 1이 나올 거고요. 1과 2가 뽑혔을 땐 1.5가 나올 거고요. 2가 두 번 뽑히거나 1과 3이 뽑혔을 시에는 그것의 평균이 2.5도 나올 수 있고 3 두 개 나오면 3도 나올 수가 있어서 x바라는 녀석 또한 무엇이다? 하나의 확률 변수다. 그것을 지금처럼 모집단이 이산확률 분포였을 때에는 x바에 대해서 이산확률 분포를 다루는 부분부터가 교과서 내용이고요. 이걸 통해서 그 유명한 이 x바가 m이 된다 등을
이것을 통해 밝히도록 하는 교과 개념을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 다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여기 하나만 구하라는 것이구나. 자, 좀 더 주의해서 x1, x2 두 개를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다 1, 2, 3, 1, 2, 3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둘의 평균이 2가 나오려면 둘 다 2여도 되지만 네가 3, 네가 1이어도 되고 네가 1, 네가 3이어도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이 1이 나올 확률이 9분의 5, 이것이 3이 나올 확률이 9분의 1이므로 그 둘을 곱해서 81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고 여기가 81분의 5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81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가 나올 확률이 9분의 3, 9분의 3, 3분의 1의 제곱이므로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9분의 3의 제곱이라고 해도 돼요. 81분의 9분의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더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81분의 1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정답 5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곱셈 정리를 이용을 할 때 지금처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지금은 영향을 미칠 때예요. 그랬을 때에는 이 뒤에 있는 것이 조건부 확률을 곱해서 곱셈 정리를 적용해 나가는 것을 수영도라는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본 것이고요. 생각보다 스피디하게 빠르게 직관적으로 많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뭐가 나왔어요?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독립입니다. 이 시행을 2번 반복하여 라고 했대. 공을 다시 다 넣는다고 했으니까 독립이거든. 그래서 사실 이거 곱할 때에는 마치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서로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곱했잖아요. 그것이 이게 종속일 때의 곱셈 정리를 이용할 때는 조건부 확률을 주의해야 하는데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는 이걸 주의하지 않고 PA 곱하기 PB 방금처럼 그냥 팍팍 곱해가지고 구했단 말이야. 자, 그게 어디에 이용되는 거냐? 29번에 있습니다. 자, 29번. 이렇게 개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념대로 공부했는지 묻고자 하는 시험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고요. 매회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한 독립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고자 할 때 n번을 이걸 반복 시행하는데 그중 r번 나타날 확률을 구하고자 하면 P의 r제곱, Q의 n-r제곱으로 이렇게 팍팍 거듭제곱으로 곱해버려도 된다. 왜? 조건부 확률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파트이고 앞에 NCR이 붙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 이것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순서에 따른 경우의 수예요. n번을 총 시행했는데 n번 중 r번 일어날 확률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등등등 이게 4시 2가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사실 여기에서도 너와 너를 2번 더했잖아. 이게 3과 1일 때와 1과 3일 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 순서에 따른 경우의 수를 곱한 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개념이구나. 끝.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정답을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동전을 2번 던졌어요. 그거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동전을 2번 던지면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네요. 2번의 동전을 던졌는데 앞이 나올 수가 있고 앞뒤나 뒤앞이 나올 수 있고 뒤뒤가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것이 매번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4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2번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말하자면 2C1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구한 것이야. 그래서 이게 2분의 1 혹은 4분의 2라고 구해지는 거고요. 이건 2분의 1의 제곱으로 4분의 1이라고 구하고 이걸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검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이면 카드를 뒤집는다. 뒤집을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의 P처럼 생각하면 되고요. 안 뒤집을 확률. 그게 나머지 여사건의 확률 4분의 3 요걸 Q처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 A로 되어 있었다. B가 되도록 하려면 몇 번 뒤집어야 돼요? 홀수번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날 확률, 세 번 일어날 확률, 5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면 되고요. 요게 한 번, 혹은 세 번, 혹은 5번 이것을 가지고 구해주면 된다. 5번 중에 한 번 일어난다, 세 번 일어난다, 5번 일어난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날 확률 구해주면 바로 OC1의 P의 1제곱 그리고 4분의 3의 4제곱 4번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3번 일어날 확률은 OC3의 방금 전 문제에서 3113 그걸 2번 해준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3번 일어났으니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여기엔 2제곱 해주면 되고요. 5번 모두 일어났으니 이렇게 돼서 4분의 1에 5제곱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괜히 여기다가 같이 라임을 맞춰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더해주면 정답이 되고요. 4의 1제곱, 4의 5제곱, 분모가 4의 5제곱으로 모두 통일되고 이게 2의 10제곱인 것을 알고 있고요. 분자에 있는 녀석은 5 곱하기 이건 3의 4제곱이니까 81이야. 5 곱하기 81 더하기 그 다음은 여기는 10이야. 10 곱하기 9예요. 10 곱하기 9 더하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55 그냥 1이에요. 여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이 확률 값에다가 전체 얼마를 곱하라고 했냐면 128을 곱하라고 했어요. 128은 2의 7제곱이므로 너랑 너 약분시켜서 3으로 바꾸어주면 분자에 모두 계산되는 것 해주면 이게 거의 400이기 때문에 496 나누기 2의 세제곱이 됩니다. 496 나누기 8 차분하게 계산해주면 62 정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것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자 사실 수능 시험을 앞두고는 여러분 이항분포를 같이 복습해주면 좋습니다.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n번 중 r번 일어난다.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것을 이항분포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p, 그 확률 변수 x의 값이 r이 되기 위한 확률 질량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이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23번 문제에 있었던 NP 공식 그것의 의미라고. 그래서 앞선 개념에 대해서 읽어낸 것이 일부만 쓰이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다 알아서 물어봐 줘요. 거기까지 떠올리는 사람이 잘 공부했다라고 개념을 읽어내는 습관을 계속 습관화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5번 한다는 것이고요. 매번 일어날 확률 4분의 1이에요. 끝! 이렇게 하면 이것은 평균 분산 무엇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이것은 5번밖에 안 했다.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이와 같은 이항분포에서 이항분포가 이산확률 분포로 빵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합계가 1이 되도록 확률 변수, 확률 값을 모두 구해주게 되면 여기 OC 0부터 시작해서 쪼로록 구해지게 될 거야. 거기서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Px 이퀄 1일 확률, Px 이퀄 3일 확률, Px 이퀄 5일 확률을 구하라는 것으로 문제에 구하라는 조건을 지금과 같이 처리할 수 있었고 이항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나오는 애들을 모두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므로 이거 2단원이잖아요? 이거 3단원이잖아요? 1단원의 이항 정리를 공부하잖아요? 걔네들이 모두 패밀리더라 이거야. 똑같은 것을 다루더라 이거야. 그것이 역시 우리 30번 문제에서 바로 보이게 됩니다. 자, 30번 문제.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건데 A, B, C, D가 지금과 같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13 이하의 자연수 A, B, C, D가 있는데
13 이하의 자연수면은 1부터 시작해서 2, 3 해가지고 13까지 있잖아. 이 1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만 해주면 그럼 그 녀석들이 무엇인지가 다 선택이 돼요. 만약에 1135라고 한다면 1135가 되어야만 하잖아. 아,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중복 조합의 뜻을 묻고 있는 문제구나. 근데 이걸 뭐 13H4라고 계산할 일은 전혀 없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해. 왜냐면 그것을 뭐 표현해 보기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려면 A, D를 곱한 것이 홀수가 되려면 나도 홀수여야 하고 나도 홀수여야 되거든. 그리고 B, C를 더한 것이 짝수가 되려면 얘네는 홀이거나 또는 짝짝이 되어야 하거든. 이걸 다 세워버리면 저렇지 않은 것들도 다 세워질 거 아니야. 그것도 엄청 많이 듬뿍 많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것은 지금은 거의 무의미하고 중복 조합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수식으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고난도 경우의 수 문제는 이 공식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세웠냐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단원에 있는 모든 개념이 다 카운트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센 녀석을 이게 무엇을 센 거냐 그 대상을 표현 나열할 수 있는지가 문제에서 출제되는 핵심일 수밖에 없다. 4점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표현해 가며 처리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복이 정말 많이 가능한 것인가? 홀일 때는 중복이 많이 가능해요. A, B, C, D가 홀일 때는 단 1에서부터 13까지 다 하는 게 아니지. 이 안에 홀수가 1, 3, 5, 7, 9, 11, 13 13이라는 숫자가 공통 과목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7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뽑아주고 얘네들을 이와 같이 배열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넌 계산해주면 돼. 10C4로 계산하면 되니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해서 210하고 구해주면 이 경우는 얻을 수가 있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게 홀수인데 그 다음이 짝수인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중복 조합이 아니에요. 얘네 둘이 같은 게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짝수가 그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요? 1과 1 사이에 짝수가 어디 있어? 1과 3 사이에는 짝수가 있지. 1과 5 사이에도 짝수가 있지. 그리고 얘네 둘은 같을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 둘은 같을 수가 없더라 이거야. 중복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표현하고 나열해 보면 돼요. 일단 3, 5, 7, 9, 11, 13 이 7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지 않고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 허락하지 않고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7C2로 21가지나 있습니다. 그 21가지를 다 나열하라는 거야?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그것을 지금과 같이 특정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천천히 나열해 주면 돼요. 앞서 사실 28번 문제부터 힌트가 있었습니다. 두 수의 차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었잖아. 그것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 중 2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인 것도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1을 뽑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A, 네가 D잖아. A, D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쫙 몇 개로 분류가 됐어? 6개로 분류가 됐지. 그리고 이 사이에는 1, 3 사이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지. 1, 5 사이에는 2, 4밖에 없어요. 짝수가 1, 7 사이에는 2, 4, 6 3개가 있어요. 이 사이에는 혹시 4개? 이 사이에는 혹시 5개? 이 사이에는 혹시 6개가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와 D를 이와 같이 결정했을 때 N은 B와 C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방법의 수와 같고, 여기선 두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이건 세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이건 네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그리고 이건 다섯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이건 여섯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방법의 수와 같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했던 거지만 C나 H에 대해서는 다 나열해 보세요. 꼭 차라고 이니셜을 적은 것 같네. 자, C나 H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일단 믿고 그냥 다 나열해봐. 이게 본질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대해야 돼.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발견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n 플러스 r-1c r, 그냥 익숙해지기만 해도 유리한 것이 있다. 뭔가 규칙이 보이잖아요. 나열을 했더니 규칙이 보이잖아요. 수열 단원과 확통은 그런 면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발견적 추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와 같은 거예요. 내 눈앞에 나열해보기 전엔 몰라. 이제 이것은 어디서 공부한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결지어 공부해 두게 되면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맨 처음에 이항분포부터 나와서 결국은 이항 정리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도 최단 거리를 구하면서 파스칼 삼각형 등을 떠올렸잖아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공부했던 하키 스틱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다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냥 다 더하면 돼.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이게 6이고요. 2, 3, 4, 5, 6이고요. 7이고요. 아이고, 8C3이 되었고요. 자, 각각 다 계산해서 직접 더해도 된다고 했고, 이것은 마치 내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만 나열을 한다? 아니에요. 나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잖아.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 근데 난 반드시 저 역까지 가야 돼. 그럼 택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걸어가면서 택시가 오면 걸어가면서 나열을 해서 내가 이게 발견이 되면 택시 잡아서 가는 거고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그럼 그냥 다 계산을 하면 돼. 이미 많이 왔잖아. 어느 경우로 보나 수열과 똑같습니다. 나열 안 하면 손해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것이 3인 걸 가지고 해주게 되면요. 3과 5 사이,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알게 되네. 3과 5인 거, 3과 7인 거, 3과 9인 거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수가 A가 3으로 구해진 것을 따지면 지금 왼쪽에 이렇게 구한 것은 A가 1로 구해진 것을 구한 것이고요. A가 3으로 구해진 것을 따지면 그러면 이만큼을 더하게 됩니다. 이만큼을 더하면 역시 하키 스틱에 의해 7C3을 구하게 되고요. A가 5인 것을 따지고 A가 7인 것을 따지고 하면서 구해주게 되면 A가 5일 때는 2개, 3개, 이 4개만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땐 6C3이 나오고 A가 7일 때는 이렇게 3개만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3개만 더하면 그때는 5C3이 나오고 그 다음은 4C3이 나오고 2C3이 나와서 얘네들 또한 하키 스틱이네요. 그래서 9C3입니다. 두 번째 것은 9C4로 발견한다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었고 그것이 126이라고 계산되므로 둘 더하면 336이다. 최선의 풀이는 여기에 있고, 아니면 여기서 구해놓은 값 등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나누어서 모두 계산해도 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내 눈앞에 모두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 문제, 최고 난도 문제까지 모두 내 것입니다. 확률과 통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적절하게 여러분이 아무리 그 분류 기준이 21개를 모두 뭔가 굉장히 원초적인 분류 기준을 가지고 투박하게 나눈 것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게 빠지지 않도록 모두 표현해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눈앞에 그것을 펼쳐놓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맞출 수 있다. 최선의 풀이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경우의 수 파트는 복습할 때 제발 각각의 개념들을 나열하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